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명준우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운용역님 의견, 시장에 대한 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 보도록 하시죠. 4월 증시 상승이냐 하락이냐. 네, 시장이 2달 연속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월, 3월. 1월은 참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1월 저점을 찍고 2, 3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역대 최대치로 들어왔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또 재료로 또 후행적으로 확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4월에 또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시장 조정을 겪는 모습이네요. 운용역님이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 공개 방송 하시죠? 네. 예. 또 지난주 일요일에도 지수 하락 전망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힘으로 현재 상황에는 뭐 1% 하락이지만 그래도 2,700선에 대한 유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급락세가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된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요일 날 이 토마토 유튜브 방송, 뭐 지금도 토마토 유튜브 홈페이지 가시면 뭐 다 있는 그 방송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4월 달 지금 장세가 4월 17일 정도, 4월 17일까지는 지수가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한 2,61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걸로 보여갖고, 오랜만에 시황 관련된 얘기, 주로, 이번 일요일 날은 그 지수 관련된 얘기를 주로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 지수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격하게, 2,610이면 그렇게 뭐 먼 지수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막 한 2주 동안에도 코스피가 한 300포인트 이상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양상들은 아니고 대략 한 2,610 정도, 그 정도 빠질 걸로 본다 하면서 주된 근거로는 제가 유가 급등을 얘기를 드렸어요. 유가가 이번 주부터 이제 좀 강해지면서 특히 5월 3일 오늘 밤이죠. 4월 3일 오늘 저녁에 그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18시 15분에 이제 오페크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23시 30분에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아마 그 시점을 필두로 이제 유가 강세가 더 좀 강해지면서 90불을 강하게 뚫는 그런 양상들이 이번 주 나오면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상당히 돋을 걸로 본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코스닥은 어제부터 좀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코스피는 오늘부터 좀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가를 주된 관점으로 봤습니다. 네. 유가를 주목해 주셨다고 하셨고요. 유가는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약간 이제 올라섭니다. 85달러 수준까지 올라선 게 6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그 6개월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80달러 선 내외를 왔다 갔다 했지 그 이상을 잘 올라가지 않았던 게 국제 유가인데요. 이 유가가 좀 변동을 보일 수 있는 그 조짐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뭐 역시 차트죠. 예. 차트에서요. 그렇죠. 네. 예, 국제 유가 지금 뭐 좀 중기 차트들, 월간이나 주간 차트, 그리고 좀 단기 차트, 이런 쪽들도 보면 딱 4월 달 기점으로 한 2주 정도 상당히 강한 느낌. 뭐 국제 유가 기준 한 95불 정도까지 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럴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좀 유가가 오를 동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예. 동의는 사실 또 많죠. 지금 뭐 지정학적으로 뭐 아까 뭐 어젯밤 뭐 뉴스도 나왔지만 언제든지 또 지정학적 이슈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특히 오페크 쪽도 뭐 감산, 아주 뭐 격한 감산은 아직 뭐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정도의 차트 위치라면은 오늘 오페크 회의에서 의외로 좀 뜬금없이 조금 네.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오늘 밤 이제 11시 30분 원유 재고, 지난달이 아마 원유 재고가 조금 이제 비축분이 상당히 좀 어떤 위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소진돼서 약간 우려점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원유 재고가 의외로 좀 위험 수준, 그 정도 좀 다다를 가능성도 있고 해갖고 저는 유가 쪽이 그런 사유 한 3가지 정도 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정학적 이슈는 사실 계속되어 왔던 게 연초부터 러시아의 드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러시아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러시아의 또 콘서트장이었나요? 어디 또 테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배후가 있어 보이니 그 임무를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또 그 유가 상승에 불을 붙였던 것이 그 이스라엘이 공습했던 시리아 주재 대사관 폭격입니다. 여기에서 이란의 간부가 사망하게 되면서 중동전으로 또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네, 뭐 지정학적 이슈야 사실 뭐 작년도 내내에도 항상 뭐 유가 상승을 어떤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었던 건데 네. 예, 그런 것보다는 역시 좀 항상 그렇잖아요. 뭐 주식도 호재가 항상 있다고 주가가 늘 오르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돼야 또 강하게 오르고 하듯이 유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작년 뭐 연말 올 연초 해갖고는 상당히 좀 잠잠했었는데 요 4월 달 초순에서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여기가 유가가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유가가 움직여버리면은 역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럼 또 금리 인하의 횟수나 시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게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트리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3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고요. 또 중국 쪽의 지표 개선도 나타나면서 중국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시점에 유가가 부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코아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좀 낮추려고 했더니 이런 원자재 쪽의 움직임, 금까지 해서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시총 1위의 삼성전자의 강세에도 지수가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지수로 딱 본다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유독 이번 주 직전 이제 일요일 정도의 지수가 이제 한 2주 빠질 거다 그렇게 본 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강한 거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작년도 하반기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지수가 오르는 뭐 이제 지수 강세 그리고 약세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그 기조들 속에 지수가 좀 올라올 때 초기에는 대중주가 주로 많이 오르죠. 뭐 반도체주, AI주, 뭐 바이오 해갖고 대중적인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대중주들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미진해지고 좀 조정이 나타날 법할 때 삼성전자를 뭐 한 4, 5일, 7일 정도 팍 올려쳐주는 양상들이 항상 나타났는데 그게 나오면 항상 또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주 선조정 받다가 이제 대중주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삼성전자를 오히려 올려쳤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시장 구성하는 종목들은 조정이 먼저 시작되는 그런 양상들이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었는데 지금 역시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난주 좀 강하게 눈에 띄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지수 4월 초순에 지수 하락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봤고 또 하나 본다면은 코스피가 3월 23일 날 좀 갭이 3월 21일이군요. 좀 갭이 강하게 뜨면서 그 오른 날이 있거든요. 3월 21일. 그럼 갭이 강하게 떴다는 거는 네. 둘 중에 하나죠. 흔히 얘기하듯이 어떤 이제 새로운 지수대를 가기 위해서 돌파 갭이 나오고 이제 밀고 가는 양상이냐. 아니면은 갭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4일, 5일, 열흘 머무르다가 다시 갭으로 반락이 나오면 흔히 얘기하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죠. 단기적으로. 아일랜드 리버셜, 섬골 반전 이렇게 돼갖고 또 조정의 신호가 돼 있는데 운용이 봤을 땐 지난주 그 금요일까지 보면 한 8일, 9일 정도 갭상승 이후에 9일 정도 계속 머무르는 양상들이 오히려 돌파 갭보다는 역시 좀 아일랜드 리버셜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보인다. 마침 미국이나 글로벌에 있어서도 좀 유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강해지는 거, 그걸 빌미로 한국도 좀 이제 조정에 접어들겠구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지난주에 오프닝 멘트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금리나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여전하기 때문에 뭐 물가가 언제든지 또 꿈틀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멘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잘 버텼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근데 이게 어떤 돌파형의 갭상승이 아니라고 보신 거는 어떤 흐름 때문일까요? 네. 그러니까 돌파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도 뭐 이제 강하게 이제 갭상승이 나왔다. 네. 그러고선 그래도 3일이든 4일이든 뭐 머물러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 다음으로 또 돌파가 나오고 저걸 해야 되는데 거의 네. 한 8일, 9일 동안에 계속
모르는 척 그리고 그 시점 8일, 9일 동안의 양상을 보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오히려 강하게 받치면서 주로 지수를 올리는 데 어떤 동력이 되는 대중주들이 선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 그거는 좀 조정 신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 3월 21일에 발생했던 갭은 마이크론 갭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그 실적 호조로 인해서 우리장이 확 올라갔었는데 그때에 올라갔던 부분을 지금 반납하면서 또 갭 메우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의 하락의 기간과 폭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뭐 그렇게 긴 기간, 강한 강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얘기 드리기는 4월 17일, 이번 달 이제 17일, 그럼 딱 한 2주 정도 되겠죠. 4월 17일 정도까지의 2주 동안 좀 조정세, 그렇다고 2주 내내 뭐 우구장창 빠지면서 뭐 300포인트, 400포인트 막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조정하는 신용 정도 되겠죠.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610 정도 얘기 드렸는데, 그 정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는 840포인트 정도, 나스닥 지수에 있어서는 15,500포인트 정도가 이번 달 이제 중순 정도. 또 이제 변곡이죠. 거기 부딪히면은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에 대한 이제 인하에 대한 좀 지연에 대한 우려 뭐 등등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또 V자로 치고 올라가고 반등하는 양상들이 이번 달 중순 이후 4월 17일 이후에는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분기점을 4월 17일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4월 17일. 4월 17일. 일단 이번 달 가장 좀 뭐랄까요? 경제 지표 발표에 있어서의 뭐 하이라이트, 가장 뭐 뭔가 관심이 많은 날은 역시 10일이죠,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4월 10일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표 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뭐 나라의 중요한 일, 사람들 관심 좀 많이 가는 일, 4월 10일 날 있죠. 총선. 그런데 그 4월 10일 정도 거기까지가 좀 뭔가 시장이 강했는데 왜 빠지지? 막 이러다가 4월 10일을 필두로 해갖고 좀 더 이게 뭔가 부정적인 양상, 시장의 종목들도 조금 이제 뭔가 이게 조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막 그런 느낌을 살짝 주는 그런 양상들을 가져가다가 그러고 한 일주일 또 지나서 17일 정도 되면은 뭐 언제 그랬냐인 대신 그냥 딱 그 수치들 뭐 2610포인트, 코스닥 뭐 840, 나스닥 15,500 정도 툭 찍으면 또 아무 뭐 호재 없이도 그냥 또 붕붕붕 또 V자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네. 양상. 그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줄 때 보면은 딱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뭐 한 20년, 뭐 25년 이상 보면은 이게 같은 조정이어도 운용장님은 보면 보이시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뭐, 저기 일요일 날도 얘기 드리고 하는 건데 보일 때마다 그렇게 지수 얘기는 거의 안 드리는데 네. 그렇게 보일 때는 또 드립니다. 근데 그게 뭐 한 2주짜리 조정 가져갈 때 있고 또 한 4주나 6주짜리 조정 가져가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고 또 폭에 있어서도 이렇게 얕게 줄 때가 있고 또 깊은 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땐 막 옛날에 뭐 언제지? 20년 전총가는 막 배열산다 나와서 지수가 몇 포인트더라. 그때 막 한 2,000 몇 포인트인데 다음 달에 1,400 간다 하고서 막 방송 드린 적도 있어요. 진짜 1,400 갔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막 센 그 조정 저건 아니고 그냥 뭔가 겁주는 척 하다가 말고 다시 또 이제 V자 나오고 또 이제 고점 다시 돌파하러 가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좀 시간이 지금 4월 여기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민기작하고 초여름 민기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조정 기간을 가져가는 그 정도로 지금 봐야 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 17일 이전에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그 변수 얘기하기 직전에 우리 채팅창에 네오테니양님께서 아까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주셨거든요. 운용령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4월 17일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오히려 또 대중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겠죠. 세게. 대중주, 중국주요? 대중주. 거기에서 이제 낙폭을 봐야 되겠지만 그 4월 17일 한 뭐 2주 정도 남았나요? 그 시점 되면은 사실 거기서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도 중장기 낙폭과대인데 단기적으로 2주 동안 낙폭이 또 꽤 나온다. 그럼 2차 전지가 팡 하고 또 많이 쳐오르겠죠. 치고 올라가겠죠. 반등세만 해도 한 20, 30% 이상.
예를 들어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주도 성격이 있었는데 5월 17일까지 좀 빠지든 버티든 또 이러고 있다. 또 시장에 반등 나온다. 그럼 5월 17일 이요? 바이오가 또 4월 17일 자꾸 제가 네. 4월 17일 또 강하게 그게 먼저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보다는 그리고 4월 17일의 단계보다는 오히려 또 이제 지수가 뭐 4월 17일 이후 반등이 나타났다가 5월, 6월 또 신고가 막 뚫었다가 막 그러다가 보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대중주들이 오를 만큼 또 올랐는데 지수가 버티고 싶거나 더 오르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또 한 일주일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삼성전자는 뭐 4월 달 국면보다는 오히려 한 6월이나 7월 달 거기서 다른 종목들이 야 이게 좀 이제 무거운 느낌이 든다. 막 그런 시점에 사는 게 훨씬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네, 대중주라는 것은 대중주라는 건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 아니죠. 대중 투자자들이 가장 야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으면은 이거 사야 수익이 많이 나겠네 싶은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런 게 낙폭과대 속의 2차 전지, 또 나름 이제 뭐 연말연초 또 주도주로 떠오른 또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나 AI, 흔히 뭐 TV 방송 뭐 전문가들이 텔레비전 나왔고 이제 많이 소개하는 그 섹터들이 대중주죠. 그게 또 대중 투자자들이 가장 또 많이 샀다가 또 뭔가 팔려는 의욕도 생기다가 그런 종목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에 CPI 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우리 총선이라서 쉬는 그 날에 현지 시간 발표하고 그 총선 다음 날에 바로 반영을 하게 될 텐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 CPI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번 주 다음 주 뭐 유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하는 게 이 4월 10일 어떤 발표 수치에는 영향을 전혀 안 주죠, 당연히. 이건 3월 달 CPI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오르는 게 이게 반영되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자정 혹은 미국장, 그러니까 CPI가 이제 서머타임 끝났으니까 9시 반에 발표하겠죠. 9시 반에 이제 딱 발표를 하면 수치로 움직일 거예요. 일단 뭐 100포인트든 200포인트든 오르고 내리는 거는 기대치보다 뭐 낮다, 높다 그걸로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막 움직이다가 대략 뭐 뉴욕장 이제 시작하고 10시 반, 뭐 11시, 12시 넘어 근처 가면은 이제 다음에 대한 기대, 다음 이제 앞으로, 그래, 수치는, 3월달 수치는 이래, 좋게, 그래, 생각보다 호조야, 아니면 나빠. 그게 반영된 다음에 거의 이제 한 11시 반, 12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야, 그래, 앞으로 그럼 이제 기대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거기서는 당연히 유가가 또 막 치고 올라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3월달 수치가 오히려 9시 반에 좋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오르는 척 하다가 미국장이 개장되고 나면은 음봉으로 막 꼬꾸라진다든가 아니면 수치 자체가 3월 달도 별로 안 좋아서 좀 나쁘게 이렇게 좀 뭐 마이너스 뭐 약보합 0.4, 0.5 이러다가 또 미국장 막상 개장하면은 막 2%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 구조가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4월 10일 거기서는 오히려 자정을 넘어가면서 미국장이 좀 강하게 더 세게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그 흐름은 17일 정도까지 분위기를 잇다가 17일이 되면은 호재가 없이도 증시가 글로벌과 한국이 또 팡팡팡 V자로 치고 올라오는 그 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CPI 지표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를 밑돌든 웃돌든. 그렇죠. 그거는 뉴욕장 이제 그러니까 시작 1시간 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대략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1시간 그 정도 사이에 다 이제 그 상승 하락에 대한 건 소멸이 되고 그 이후 시점들은 오히려 좀 미끄러지는, 강하게 좀 미끄러지는 양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좀 보인 거죠. 네. 물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연준의 목표치까지 물가가 내려오는 수치가 확인돼야 되겠죠? 수치가 확인된 것보다 타이밍이죠.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지수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4월 달 뭐 초순, 중순, 하순 여기서 나스닥이가 지금 빈둥대고 있는데 나스닥이 강하게 뻥뻥뻥 올려친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뻥뻥뻥 올려치기 때문에 뭐 올 이제 6월 달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동인도 줄어들고요. 보통 그런 멘트 나올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연준에서 지금 뭐 오히려 좀 부정적인 멘트의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증시가 지금 너무 강하고 상품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히려 좀 이걸 굉장히 금리 뭐 인하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지금은 오히려 올려치면은 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준다. 그렇다고 계속 빈둥빈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좀 낮췄다가 4월 17일 이후 시점에는 다시 V자로 치고 올라갔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끌어주는 시점이 현재 2분기의 시점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같은 날 10일 우리나라 총선 일정이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예, 뭐 총선의 어떤 정치적인 결과가 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제 생각엔 10일 날 마침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이런 구조인 10일 날 총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정 섹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영될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 밸류업주 우리 뭐 딴 섹터는 뭐 그렇게 특징 있게 보이는 게 없는데 밸류업주 올해 보면은 이제 1월 달 뭐 한 중하순 또 2월 초 해갖고 밸류업주들 중에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뭐 보험주 또 뭐 은행주 뭐 등등 해갖고 나름 또 시가총액 비중도 꽤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밸류업주들은 뭐 꼭 10일 총선이 돼야 빠지는 게 아니고 뭐 바로 이번 주부터도 강하게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막상 2610포인트 정도 4월 중순 찍고 나서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빠졌나 어떤 섹터가 많이 빠졌나 하면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AI 반도체도 아니고 밸류업주가 가장 많이 빠졌고 거의 한 150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수 하락폭에 거의 70포인트, 80포인트 이상을 밸류업이 가져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뭐 같은 관점이고 뭐 이번 주도 보면 뭐 어제 대당락도 겹쳐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동양생명 뭐 필두래 갖고 막 보험주 막 10%대 급락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역시 밸류업주가 가장 근원은 그래도 사실 밸류업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가치적인 요인, 기업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역시 정책적인 어떤 부분. 근데 정책적으로 만약에 밸류업주들한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호재, 당연히 총선 전에 그게 다 뿌려졌겠죠. 예. 그렇죠. 앞으로도 뭐 나올 어떤 정책적인 이 재료 내지는 정책적인 호재가 있다면은 그걸 왜 놔뒀겠어요? 총선 전에 다 썼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이 10일 날 있다는 것 자체가 4월 초부터 4월 17일까지 가는 지수 조정 구간에 있어서는 밸류업주들을 가장 이제 주가 빠진 건 주가 오른 폭을 거의 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내지는 그런 식으로 도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뭐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 한 100포인트 가까이 해당 몫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밸류업주가 많이 빠진다 그렇게 봤는데 좀 지금도 그런 양상이 슬슬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4월 17일 지수의 변곡점 이후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밸류업 관련주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이 될까요? 아니죠. 네, 그쪽은 이제 모멘텀이 쇠해졌고 저거 하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건들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모멘텀은 이제 밸류업은 끝났다고 보시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이게 모멘텀이라는 건 그냥 싸다는 게 모멘텀인데 싸다는 거에 대한 모멘텀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역시 희석이 되는 거고 또 정책적인 어떤 이 막 힘 저게 있어야 되는데 뭐 총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굳이 밸류업주들을 막 이제 막 뭐 나라에서 오히려 나라에서는 지금 진짜 이 뭐랄까요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수치 이런 거 올 연말에 있어서도 내년에 있어서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성장 산업들 그리고 또 이제 돈 벌 수 있는 산업 거기에다가 어떻게 뭐 흔히 보면 우리 바이오나 AI 쪽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나름 또 뭐 2차 전지도 그동안 투자를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쪽이지 밸류업주들을 막 이제 막 기폭제를 더 넣는다 그런 상상은 좀 잘 안 가는 면들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명준우 은용령님은 지수가 정말 어떤 분들께는 기다려왔던 조정일 수도 있고요. 관성의 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에 올라타 계신 분들은 정말 당혹스러운 조정이기도 한 지금 이 조정 이후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7일 근처 한 중순 정도는 가봐야겠죠. 예를 많이 들어 빠진 걸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많이 빠진 것도 매력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많이 빠져도 밸류업이 많이 빠진다면 그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벌써 작년도 거의 봄, 초여름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오래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폭에 있어서도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2주 동안의 기간에 거기에 이렇게 한 2주 동안 좀 이제 강한 어떤 하락세가 나온다. 투매세가 단기적으로 나온다. 그래 버리면은 사실 4월 달 중하순에 2차 전지주들 V자로 그냥 그 이상으로 다 치고 올라오겠죠.
그런 양상들 당연히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그래도 막 한 2주 짧은 시간 동안에 25%, 30% 대형주인데도 막 치고 올라가는 그 양상들도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대중 투자자들이 막상 지수가 좀 빠졌는데 왠지 지수 하락이 멎은 것 같다 했을 때 1차적으로 뭘 생각하겠어요? 다 바이오, AI, 또 반도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쪽 종목들 중에서도 오히려 중심값을 높여놨는데 거기서 지수가 약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꿋꿋하게 올랐다 내렸다 버티고 있는 종목은 그 다음 마디 이제 4월달 중순 5월달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장주가 된단 말이에요. 예, 신고가가 나오면서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고 또 거기서 어떤 낙폭이 나왔다. 낙폭의 질을 보고선 또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낙폭이 강하게 오르기 위한 그 낙폭이었냐 아니면 낙폭 자체가 오히려 이 기업이 모멘텀이 떨어지고 오히려 4월달 중순 5월달에도 지수가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위한 신호냐 그건 거기 가서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면들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장 지수의 흐름에 대한 전망 오늘 명준우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